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9-5라고 하는 도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면 구성은, 이게 플로우 차트가 기반이죠. 어떻게 보면은 플로우 차트가 기반이고, 이렇게 시퀀스적인 측면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뭐, 시퀀스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면 해독은, 진행하면서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도면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의 카운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첫 번째로 제가 파라메터하고 변수는 이미 해놨습니다. 예. 자, 첫 번째로 저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CTU라고 하는 카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3, SP1 신호를 받으면 F10, CTU, C1에 10번, 1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카운터를 프로그램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해 볼게. F3, SP2, F10, CTD, C2에 이번에도 10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간편하게 일단은 두 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개를. 얘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CTU 같은 경우는 전기를 한번 들어오면 카운터가 0에서 출발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신호를 여기 전기를 한번 줘볼게요. 스위치를 눌렀으면 전기가 통했죠. 통하면 카운터 1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뗐습니다. 떼면 전기가 빠졌죠. 빠져도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기를 신호를 주면 누르면 카운트 2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버튼의 손가락을 떼면 전기가 끊겨도 카운터가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TU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있는 U는 up을 뜻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로에서 출발해서 정기적 신호를 한번 받을 때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편이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CTD는 D가 다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에서부터 숫자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0이라고 저희가 정해놓으면 10부터 출발해서 정기적 신호를 받을 때마다 1씩 깎입니다. 해볼게요. SP2를 눌렀죠. 지금 눌러서 전기가 통하면 카운터가 한 개 내려가죠. 떼면 전기가 끊겼어도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전기가 통했고 그 다음에 8 한 개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떼면 전기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8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CTU랑 CTD 카운트 업, 카운트 다운에 대한 카운터 기능인데 저희가 앞전에서는 저는 이 기능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웬만하면 대부분 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죠. 자, 그런데 이번 도면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SP1은 카운터 숫자를 한 개씩 올려야 되고요. SP2는 숫자 하나를 한 개씩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업이랑 다운이 동시에 되는 카운터를 쓸까 합니다. F10, CTUD, C1에 업 할 버튼을 입력해 줍니다. SP1으로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입니다. SP2. 그리고 카운터 총 숫자는 10까지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형식이 CTUD가 되고요. C는 이 카운터를 부를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U는 어떤 버튼으로 이 업을 시킬 거냐입니다. D는 다운을 어떤 스위치로 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고요. N은 카운트 횟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게 되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로 업을 시킬 거고 얘로 다운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앞전에는 우리가 F3, SP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 시킬 것 또는 다운 시킬 것을 이렇게 입력을 줬는데 지금은 입력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입력 자체는 카운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스위치로 할 건지는 카운트 기능 안에 지정을 해준 상태고 따라서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긴 한데 PLC 구조상 여기에 입력 측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해주시는 게 F3, F99라고 하시면 언제든 상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항상 전기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 나는 F99가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F3 하셔서 F4 하셔가지고 비접점으로 M 뭐 9997 뭐 9998 이런 식으로 안 쓸 번호를 하나 주십시오. 그냥 그러면 항상 얘는 전기를 통하게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카운터 CTUD 카운터에다가 전기를 항상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끝에 있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직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프로그램 하시다가 보면 도면 해독을 하시다가 보면은 얘가 몇 가지 필요하구나 라고 아시고 나중에 이걸 수정하셔도 되는데, 지금 도면에는 친절하게 카운터가 0에서 10까지 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본 프로그램 하기 전에 CTUD를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Alt TS, 화면이 바뀌면 엔터, 다시 바뀌면 엔터, Alt MI. 자, CTUD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짰으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 SP1을 한번 누르면 1로 바뀌죠. 이게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어, SP1에. 그 다음에 전기를 빼면 카운터는 1이 올라가 있지만 SP1은 0으로 바뀌죠. 다시 얘를 한번 또 누르면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야를 알려주는 게 1입니다. 카운터 횟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카운터 횟수가 2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뺄게요. 빼니까 다시 0으로 돌아가죠. 이번에는 SP2를 누르면 얘가 1로 바뀌면서 나 전기가 통하고 있어 라는 걸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다운에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 카운터가 현재 2로 되어 있는 게 1로 바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다운. 네, 지금 보시면 전기가 들어와 있고 카운터가 2에서 1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전기를 떼면 그대로 0, 그리고 카운터 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점, 10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자, 한번 볼게요. 자, 눌러서 2, 3, 4, 5, 6, 7, 8, 9, 10. 자, 10을 넘기니까 여기 지금 파란색 불로 저희가 알고 있는 CTU에서 보던 것처럼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신호를 주면 이 자체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시는 것처럼 CTU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숫자가 불필요하게 계속 올라간 현상이 생기면은 이 자체를 10으로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도 오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내리는 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터 숫자가 지금 1입니다. 1에서 눌러서 0으로 만들고요.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숫자를 눌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지 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이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카운터 숫자는 0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CTU 또는 CTD에서 보는 것처럼 0 숫자 2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그 차이점을 아시고 프로그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TUD에 대한 것들은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P1이 업이고요. SP2가 다운이고 SP3가 리셋이네요. 그래서 SP1이 업, SP2가 다운, 그 다음에 SP3로 리셋을 잡아줄 겁니다. 리셋이라고 하면은 카운터의 초기 값이 0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3, SP3 입력을 주시고 Shift F4, C1을 리셋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로우 차트 내용이 이 카운터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할 거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이 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를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해서 C1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C1이 그러니까 10에서 1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을 써줄게요. F10. 이 조건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조건. 크거나 같다. 누가? C1이 얼마보다?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HL1에서 1에서 3은 끄고 HL4는 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끄는 거는 지금 뭐 HL1에서 3을 켜질 않았으니까 그 끌 필요성은 일단 뒤로 배제를 시켜 놓고요. HL4부터 켤게요. F9 HL4 엔터 이렇게 하면 켜집니다. 그 다음에 5초 있다가 HL4를 끄고 카운터는 0으로 만들어라 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 자체를 여기서부터 F6 타이머를 하나 달아야 되겠습니다. F10 TON T1에 타임 숫자는 5초니까 5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50이 되면 HL4를 끄고 카운터를 0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HL4를 끄는 방법은 10보다 크지 않게 만들면 HL4는 당연히 꺼지겠네요. 따라서 HL4 끄는 방법을 따로 찾지 마시고 C1의 카운터를 제로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F3 T1의 A 접점을 가져오시고 여기 A 접점을 이걸 Shift F4 C1을 리셋 잡아주는 리셋으로 잡아주시면 얘가 리셋되면서 카운터 10이 아니니까 얘가 꺼지고 타이머도 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C1이 10 이상이면 이쪽이죠. 근데 10 이상이 아니면 여기로 내려갑니다. 그럼 10 이상이 아니면 C1이 0에서부터 3까지네요. 0에서 3까지는 HL1을 켜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조건을 먼저 줄게요. F10 C1이 크거나 같다. 누가 C1이 얼마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F10 작다. 누가 C1이 얼마보다 3보다 작으면 HL1을 ON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F9 HL1 여기 보시면 조건은 C1이 가질 수 있는 조건은 0에서 2까지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이렇게 조건을 달아줬습니다. 3변수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신데 3변수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0에서 C1 3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숫자 자체가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는 거니까 각각에 0에서 3 이하까지인데 3까지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변수 쓰실 것 같으면 이 자체 기호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0에서 3까지를 숫자를 범위를 잡습니다. 근데 실제 필요한 건 0에서 2까지죠. 그래서 이 숫자를 2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3변수로 쓰실 분들은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3변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3이면 0에서 2까지면 HL1을 켜라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음 걸 볼게요. C1의 범위가 0에서 2까지가 아니면 여기로 가죠. 그러면은 3에서 6 이래 됐으니까 3에서 5까지네요. 3에서 5까지면 HL1을 끄고 HL2를 켜라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F10 크거나 같다. 누가 C1이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고 F10 이전이 아니고 작다. C1이 얼마보다 6보다 작으면 HL1을 끄고 HL2를 켜라가 되죠. 당연히 이 범위가 되면 이 범위랑 이 범위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HL1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끄는 거 자체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F9 HL2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F10 여기 범위는 6에서부터 9까지죠. 크거나 같다. 누가 C1이 얼마보다 6보다 F10 작다. C1이 얼마보다 10보다 작으면 그러면 범위가 6에서부터 9까지가 되죠. 그래서 F9 HL3 이렇게 불을 켭니다.
1에서 2는 꺼라라고 돼 있는데 끄는 건 자연적으로 범위가 이 범위가 되면 얘 둘은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꺼질 겁니다. 자,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Alt TS 화면이 바뀌면 엔터, 다시 바뀌면 엔터. 자, Alt MI. 자, 지금 초기 범위는 0이죠. 0이면은 요 부분을 만족하네요. 그래서 HL1이 불이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업을 시켜 보겠습니다. 업. 그러면 1이 됐네요. 1도 이 범위죠. 그래서 HL1이 계속 켜져 있고요. 자, 한 번 더 업 해서 카운터가 2가 됐습니다. 2가 돼도 이 범위이기 때문에 HL1이 켜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업을 시키면, 자, 이번에는 카운터 3이 됐고요. 3이 됐으면은 얘가 만족합니다. 여기가 만족하죠. 3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여기. 근데 이쪽에서는 0보다는 크지만 3보다는 작다가 만족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L2가 계속 켜져 있을 거고요. 계속 올릴게요. 자, 4, 자, 5. 5까지는 HL2가 켜져 있죠. 다시 눌러서 6이 되면 이제 이 범위가 만족하기 때문에 HL3가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올릴게요. 7도 뭐 마찬가지고 8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눌러서 이제 10이 되면 HL4가 불이 켜질 겁니다. 불이 켜질 거고, 그리고 타이머가 바로 돌고 5초 있다가 이 자체를 리셋 시켜 버릴 겁니다. 자, 그런데 리셋 시키기 전에 제가 다운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SP2를 눌러서 이제 숫자를 내려볼 겁니다. 여기를 9에서 눌러서 8, 다시 눌러서 7, 내려가고 있죠. 눌러서 6, 자, 한 번 더 눌러서 5. 자, 눌러서 5가 되니까 여기 HL2 여기 쪽에 이제 불이 다시 들어오죠. 이 범위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눌러서 업. 자, 다시 눌러서 7.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운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누르면 지금 현재 SP1 신호는 들어왔고 SP2도 같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한 개 올라갔다가 들어오는 순간 다시 그대로 내려옵니다. 둘 다 뭐 먹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자, 그래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8, 그 다음에 9, 자, 대망의 10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10. 자, 10이 되면 HL4가 켜지고 타이머가 돌다가 5초가 되면 여기 잠깐 살죠. 얘가 잠깐 살아서 코일을 리셋 시킵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여기가 리셋이 돼버렸죠. 지금 0으로 돌아갔죠. 0으로 돌아갔으니 이 조건이 10이 아닌 조건이 만족돼 버렸기 때문에 타이머의 전기가 끊깁니다. 전기가 끊기면 타이머는 0으로 돌아가죠. 타이머는 0이 됐기 때문에 T1A 접점에 불이 꺼질 겁니다. 신호가 전기가 빠지고 나면 리셋도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뭐 되게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단순하게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해지진 않죠. 리셋을 좀 잘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리셋 잘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CTUD는 간혹가다 씁니다. 기출 문제들 보시면. 그리고 2019년 하반기 회차였던 66회 기능장 실기 때도 CTUD를 쓰고 작업해야 될 기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66회 기출을 한번 보시겠지만 그때 됐을 때도 CTUD는 간혹 쓰니까 CTD는 따로 연습을 안 하셔도 됐을 수도 있지만은 CTUD는 연습을 꼭 하셔서 기능을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9-5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고요. 연습 많이 하셔서 2020년 상반기에 꼭 시험 통과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